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풍수 주종학입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후보의 선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용상을 차지하면 집이나 묘가 명당이기 때문에 용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가와 선영을 답사하며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행렬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선영을 보면 풍수적으로 합당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묘지가 좋아 용상을 차지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수만 명 될 정도로 대부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은 땅의 소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인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지난 몇 차례 대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여야 후보 2명으로 압축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영이 좋은 곳의 후보가 용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영 한 곳만 따지는 단순 비교일 뿐이기에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7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 후보 2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박정희 후보는 5.16 혁명 이후 2차례 대통령을 하고 3번째 도전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당시 삼선 국회의원으로 45세였습니다. 구미에는 박정희 후보 할머니 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와 박근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이곳 묘를 명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대가 높아 조망이 뛰어날 뿐 명당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이 정도가 제왕을 배출하는 터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수천 명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풍수의 여러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균 이상의 묘토는 됩니다. 특히 멀리 보이는 천생산은 풍수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김대중 후보 선영은 하이도에 있었습니다. 바다 가까운 산기슭에 쓰여진 묘는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촌부의 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곳입니다. 두 곳을 비교하면 박정희 후보 구미 선영이 월등하게 나은 곳입니다. 결국 경제발전을 앞세운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3번째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13대 대선입니다. 오랜 군사정권이 끝나고 국민의 주권에 의해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입니다. 집권당 노태우 후보에 대항해 야권에서는 삼김씨가 모두 출마합니다. 노태우 후보 선거면은 공동묘지 끝에 자리했습니다. 산줄기 앞에는 빼어난 봉우리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공동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형 조건이 부실한 탓에 인근에는 수많은 묘소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후보의 부친묘는 우뚝한 봉우리를 바라보며 자리했습니다. 김영삼 후보 모친묘는 거제도 생가옆 바닷가에 자리했습니다. 묘소까지 오는 산줄기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김대중 후보 선영은 아직 하이도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산기슭 옆구리에 쓰여져 최소한의 기운도 없는 곳입니다. 김정필 후보 선영은 부여에 있었는데 산의 경사가 매우 급해 불안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네 후보의 선영을 비교하면 바닷가에 산줄기를 탄 김영삼 후보의 모친묘가 가장 나은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후보는 선영이 불리했지만 야권 후보들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어 당선됩니다.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대 대선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각축을 벌입니다. 정주영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 출마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영삼 후보 모친묘는 거제도 바닷가 생가가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산줄기가 곧은 것을 보면 자고우면하지 않는 김영삼 후보의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 선영은 아직 하위도에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면 화려한 거제도 선영이 옹색한 하위도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합니다. 15대 대선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선출됩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한 이인재 후보가 따로 출마하면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김대중 후보는 이전에 3차례 도전해서 번번이 실패하자 마지막 선택으로 하위도 선영을 용인으로 이장하면서 풍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30년간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원초적인 방법에 의지하고자 한 셈입니다. 새로 이장한 용인 선영은 중후한 산줄기 끝에 과일처럼 맺힌 곳으로 근자의 정치인들 선영 중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묘터입니다. 이회창 후보 선영은 예산의 좁은 묘를 비롯해 선대묘가 자리했는데 야트막한 산기슭에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의 용인 선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인재 후보 부친묘는 고향마을 논산에 자리했으며 알토란 같은 투구 모양의 안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곳이지만 김대중 후보의 용인 선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선영을 비교하면 세 곳 중 김대중 후보 선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곳입니다. 결과는 3전 4기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데 풍수를 활용해 성공한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16대 대선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 선출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선영은 봉화마을 인근의 과수원 뒷산에 자리했습니다. 노선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곳으로 누구나 한 번쯤 쉬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친근감이 드는 곳입니다. 예산에 자리한 이회창 후보 선영 또한 편안한 곳입니다. 이 상태라면 노무현 후보 선영과 우열을 비교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 선영 뒤편산이 아파트 조성공사로 통째로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이회창 후보 부친이 작고하자 그곳에 장사를 치릅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풍수인들이 참관했는데 모두가 산의 훼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면 풍수의 문외한이 봐도 노무현 후보 선영이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근소한 차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여정부가 시작됩니다. 17대 대선입니다.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맞붙은 선거입니다. 정동영 후보 선영은 순창에 자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 후보 좁은 면은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후보의 부친과 모친면은 골짜기 속 커다란 바위에 둘러싸였는데 바위가 지나치게 커서 꼼짝 못하게 가둔 형국입니다. 두 곳의 기둥이 극과 극입니다. 이명박 후보 선대면은 고향인 포항에 있으나 부모면은 이천 후보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산줄기는 마치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구난방 형태로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 선영 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등 커다란 바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정동영 후보 선영보다는 나은 곳입니다. 결국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가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됩니다. 18대 대선입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출되면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와 격돌합니다. 박근혜 후보 선영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화려한 곳입니다. 옛말에
시골 면장을 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묘지는 그 무엇보다 산줄기 흐름을 타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는 야트막한 주산에서 이어진 산줄기 끝에 자리하면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묘 앞에 하천이 길게 빠지고 거대한 한강물은 크게 등 돌려 흐르는 불리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곳 현충원에는 선제임금의 할머니 창빈한 씨 묘가 있는데 선조는 반개 혈통으론 최초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후일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합니다.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임금 또한 창빈한 씨 고손자인데 이번에는 조선의 역사 중 가장 굴욕적인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곳은 선길 후흉의 묘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길 후흉은 묘를 쓰고 먼저는 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흉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후보 부친묘는 경남 양산의 공원묘지에 자리했습니다. 이곳 묘는 공원묘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전 묘 뒤편 산이 골프장 조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2002년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문재인 후보 선행에 비해 일시적이나마 안정적인 박근혜 후보 선행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후보는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이란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용상에 오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후일 동작동 국립묘지 물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칼로 무자르듯 직수로 빠지는 현충처는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한강의 등돌림은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대 대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자유한국당 지지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두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 외에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경남 양산에 자리한 문재인 후보 선영은 공원묘지내 평범한 곳입니다. 산줄기 훼손은 5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부친묘는 고향 공동묘지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묘지라고 얕볼 게 못됩니다. 이곳에 공동묘지가 자리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곳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뚝한 주산에서 이어진 산줄기에 남향으로 자리했으며 전면에는 작은 저수지까지 있습니다. 특출한 명당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을 넘는 준수한 곳입니다. 안철수 후보 좁으면은 부산 모 공원묘지에 자리했습니다. 공원묘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주변 산들이 출중한 모습으로 공원묘지 전체가 양호한 곳입니다. 세 곳을 비교하면 홍준표 후보의 선영이 가장 나은 곳입니다. 양산과 부산의 공원묘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와 중도 보수진영의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인데 13대 대선에서 선행이 불리했던 노태우 후보가 야권 후보들의 분열로 쉽게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을 보면 여야 2명의 후보로 압축했을 때 당선자 선행이 상대 후보 선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련한 정치가들조차 예측하기 힘든 혼돈의 카오스 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후보가 단일화되지 못하면 선행이 불리하더라도 용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문제는
대선 전국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의 향방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여야 후보의 선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